이거는 저 베트남 10년 차트예요. 베트남 지수 차트입니다. 잘 보면은 2001년에 바닥을 잡아가지고 그 유럽 사태 났을 때 바닥 나서 2017년 말까지 아주 멋있게 갔죠. 베트남 펀드, 연금 펀드 뭐 세금 공제한다 그래가지고 펀드들이 그때 유명했잖아. 베트남 펀드. 그런 펀드가 나올 때 차트를 보면 어때요? 굉장히 가파르죠. 버블이 났다는 거죠. 이 버블 난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준비는 2001년 대바닥 쳐서 준비한 구간. 여기서는 종목들을 매수해 줬지만 이 구간은 들고 가서 여기서는 일단 내리죠. 2007년 말이나 2018년에 베트남 펀드 들어간 사람 상당히 좀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베트남을 2014년부터 이렇게 계속 16, 15년, 16년까지 들어갔다가 여기서 모두 좀 많이 청산했고 지금 이제 재매수한 게 있어요. 여기서 다시 많이 조정했기 때문에 재매수한 거는 이제 베트남 보험하고 남판 게 있어요. 물론 조정을 좀 받았지만 주가는 많이 하락하지 않고 배당을 1년에 한 10%대 주니까 장기 보유하려고 산 종목은 좀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펀드가 새로 막 생기면 인기 있는 펀드가 생기면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차트가 이렇게 좀 아까 우리가 베트남 봤지만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고 횡보 조정하면서 매집 구간이 있었잖아요. 이 매집 구간을 잘 감지하면 이제 종목을 보이는 거죠. 지수는 매집을 봤지만 종목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한번 보고 재무제표 분석해 보면 거기서 종목이 서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에 몇 개 담으면 베트남에서 재미보는 종목 비나밀크 이런 것들은 베트남 시가총액 1위거든요. 각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조사하는 게 중요해요. 시가총액 1위인데 식품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가총액 1위를 어떻게 식품이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죠. 근데 식품이 시가총액 1위 하는 나라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는 유니클로 같은 게 시가총액 상위 동에 들어있잖아요. 옷장사가.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섬유가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전 세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어떤 업종을 또 연구할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뭘 사야 돼요? 전 세계 1등 주식들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블룸버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재료, 재무제표나 차트도 보면 한국 거는 보면 짧잖아요. 이거는 길게 나오거든요. 더 멀리도 볼 수 있다는 거죠. 2000년대 것도 다 나오죠. 그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렇게 신흥국을 찾아야 된다고. 신흥국에 처음 시장에 나갈 때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우리 코스닥 랠리 같이 급등을 하죠. 급등하는 시장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급등하고 어떻게 했어요? 급락했죠. 그 다음에 만만한 횡보 조정을 하고 큰 시세가 또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좀 조정 구간이죠. 지금 이제 안 써먹은 나라 이런 데가 어딘가 요걸 찾는 거예요. 전 세계를 연구하는 건 참 재밌어요. 보물 찾는 것 같아. 블룸버그를 봐야만이 전 세계 지수, 종목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블룸버그를 본다는 거는 참으로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비밀이 하나인데 각국의 최우량한 종목들을 보라고 실망을 하나하나 대개 다 우상향하죠. 시간이 지나면 단기에는 이런 조정을 하더라도 우상향한다. 이거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분석하고 그 회사에는 믿음이 중요하거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너무나 작다고.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가 들어오면 모두 실패하죠. 왜 그럴까요? 이런 조정이 올 때 전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손절해서 그래요. 쉽게 팔 수가 있어서 그래요. 부동산처럼 팔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이 구간을 지망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건 팔기가 좋기 때문에 팔기도 좋고 또 융자를 내주기 때문에 그 융자 때문에 이게 빠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마음이에요, 마음.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가들의 태반은 경험이 작고 역사를 공부 안 했고, 이게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는 역사를 공부도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차트 다 안 보고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는 이 회사의 매출액이야. 매출이 계속 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경제 상황이 나빠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단체로 하락하더라도 회사가 매출을 잘 올리고 돈을 잘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 주가의 가치는 언젠가 평가받는 거죠.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차트는 그저 지금 얼마나 빠졌을까? 이런 데서 큰 그림을 예측하며 샀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올 때 또 얼마나 희열이 나오게 돈도 벌지만 아주 행복하지. 지금 여기서 보면 니몬 사태 이렇게 떨어질 때 후행 지표로 보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가치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저평가돼 있다. 가치대. 그럼 살 수 있는 거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가치에 대해 저평가된 살 자리죠. 근데 차트가 가격이 얼마나 저평가됐냐, 가격을 얼마나 할인해 주냐를 볼 수 있는 거지 예측은 아니라. 이렇게 떨어진 이 상태에서 예측이 안 되죠. 다만 우리가 더 떨어지더라도 가치 비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주주를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살 때도 마찬가지죠. 가치에 비해서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더 떨어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한 번에 모갯돈이 들어가잖아요. 7, 8억, 뭐 매도 억이 들어가야지만 주식은 조금씩 살 수 있죠. 분할 매수. 틀렸어도 좋아. 틀려도. 지나보면 이런 곳을 천천히 분할 매수에 들어가서 이렇게 원형으로 라운딩해서 사면은 부럽지도 않고 주식 어려운 게 아니야. 자꾸 1등을 안 사서 그런 거지. 대만을 연구하고 있는데 대만. 근데 대만은 종목은 좀 공개하긴 그렇고 아직 많이 안 샀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연구하시면 돼. 여행들을 대만 한번 가보세요. 대만 사람들의 특징은 협업을 잘한다고. 포장마차를 해도 동업을 해. 그러면서 싸움하지 않고 중소기업도 동업을 해. 다 동업을 합니다. 근데 분쟁이 없고 전부 그렇게 인간관계가 잘 가는 나라. 대만은 좀 연구하고 싶다. 또 하나 연구하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대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만 배당성이 좋죠. 주가는 많이 땡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는 흥분시키지 않는데, 좋은 주식은요 주가가 기독하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배당을 높게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물저물 올라가는 게. 그게 개인 투자가나 다치지도 않고 부동산을 보유한 것 같은 거죠. 지금 대만 반도체도 어때요? 이건 아직 안 팔았어요. 근데 별 조정도 없죠, 그죠? 이런 주식이 참 좋은 주식이죠. 대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라. 내는 한 40년 했잖아. 저도 20년 정도는 괜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주식을 한 20년 정도는 도를 닦아야 그때 무장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 무장이 되면 많이 가지고 이러면 이럴수록 사람이 마음에 트라우마, 상처가 있어요. 주식만 사면 두려워서 조금 먹고 팔거나 떨어지면 손절하거나 그러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이기는 시간, 당금질이라고 할까? 고난 속에서 이겨내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제 부자빠가 만드는 팜 시스템은 그것을 단축해서 훈련시켜 주는 거지. 이게 이런 고통이 올 때도 사봐. 이 고통에 사보라고. 고통을 체험하도록 해야지. 혼자 하면 사실은 어떤 지표도 없고 선생이 없으면은 정말 어려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번 조정에 무엇을 배웠는지, 이번 조정에 어떤 것을 싸게 샀는지를 모르 느낀단 말이야. 철저하게 훈련이 필요하다.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차이점. 해외 주식은 수익률의 20%를 세금 냅니다. 국내 주식은 수익률의 20% 수익 안 냅니다. 같은 수익이라면 국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소득이 많이 되는 분들, 1억 이상 되는 분들은 소득세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은 특히 국내 하는 게 좋고요. 금액이 작으면은 환전할 때 돈이 날아가요. 많이 받는 데는 1% 받더라고요. 외국 할 때 덤벙대고 작은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차트 공부하고 재무제표 공부하는 데는 참 도움이 됩니다. 세계를 많이 보는 건. 앞으로 제 그 카페에는 블룸버그에서 연구한 종목들을 이제 하나씩 올려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자료가 돼요. 이미 좀 올라가 있어요. 현대차 분석에서 올린 것 자료들 보면 참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회원들이 어려운 사연들을 많이 보내와가지고 이 편지를 보면서 자주 체크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려고, 강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게 다른 후배들이 앞으로 실수할 거니까 실수할 거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미연에 방지하면, 결국 돈을 잃어버리는 건 엄청난 상처거든. 큰 대형 사고나 돈을 잃으면 돌려주지 않죠? 실패한 사람들의 그 편지, 내 강의를 듣고 변한 모습을 보낸 편지들이기 때문에 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차트 이런 거는, 이런 차트는 이제 한창 재즈 같은 건데, 이제 이런 데서 발굴해가지고 한창 재즈를 샀단 말이야.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재무제표나 시세 원리가 참 중요하다, 그런 걸 좀 보는 거고, 이렇게 붙여놨다가 나중에 보면은 참 재밌잖아요. 영업이익을 잘하고 가치를 세이브하고 있는 회사는 언젠가 그 가치를 따라서 올라간다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붙이기 아니라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앞으로도 더 많이 붙일 거예요. 이거는 베트남의 그 제약주 분석해서 이제 이런 걸 좀 써붙여 놓은 거죠. 어떻게 변하나. 지금 연구소 여기저기 차트를 많이 붙여놓은, 뭐 붙인 자리 하나에 저기도 붙이고 뭐 굉장히 많이 붙여놨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나이 먹어서 서서 여기서 책을 본다고. 이런 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앉는 것보다 서서, 길기는 망가지니까 서서 보면 운동도 되고, 이런 것도 참 대단한 차트들이죠. 시장이 엄청 패닉에 빠졌던 그 고통 기억하면서 지금도 이런 고통 속에서 사면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고통을 사야 돼요, 고통. 이럴 때 실적이 어땠을까? 이런 실적 붙여놓은 거예요. 실적이 보면은 한 번도 돈을 못 벌어. 한 번도 지금까지도 돈을 못 버는데 주가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이러니하게 재무제표가 맞지 않는 종목도 있다는 거. 재무제표는 나쁘지만 주가는 올라간다. 그럼 그런 주식은 안 먹어야 되나? 먹어야죠. 누가 많이 사래? 조금만 사면 되죠. 그죠? 내가 연구하면서도 아주 역배열이지만서도 붙여놓고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변했을까 보는 거죠. 그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주식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하고 이럴 때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재밌고, 그걸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하는 사람은 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렇게 풍경도 좋은데 이런 데서 아침마다 푸른 녹색을 보면, 주식을 너무 자주 보면 안 돼요. 골프도 치고 이러면서 종가에 가급적이면 저녁에 보는 게 좋아요. 낮에는 그냥 운동하시고 골프 치고 노시다가 저녁에 종가에 월봉으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